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자율주행 분야는 앞으로 이제 국내 자동차 산업을 견인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혁신 성장의 동력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자율주행 시스템이 차량에 부착이 좀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은 한 레벨 2 정도를 1.5나 2, 뭐 업체에서는 2.5라는데 2.5는 잘 없어요. 대부분이 자율주행 레벨 2 정도가 현재 장착이 되는데 우리가 안심하고 자율주행을 쓰려면은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진짜 영화 보면서 한다. 이건 자율주행 레벨 5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5까지 달성한 나라는 없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이런 시장 선점을 해서 국제적 경쟁이 상당히 심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선점을 하려면 기술 경쟁력가 필수적인데 국내 기술 수준은 최고국이 이제 미국과 유럽을 이제 100으로 보고요. 일본은 92.7, 중국이 88인데 한국의 수준이 현재 80.4 정도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레벨 2, 3의 실용화 및 추격형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계속 추격형 기술만 개발해서는 저런 선진국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저희 퀀텀 점프를 하려면은 이번에 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기술을 선점하자 이런 목적으로 정부에서 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이 나온 배경은 퍼플이죠. 결국은 사고 없는 차량.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도 못하고 여러 가지 돌발 상황, 제품이 안 좋다 이런 부분을 다 제거한 사고 없는 차량이 이제 실현이 되고 주변 상황의 인식 범위를 확대하고 이런 자율주행 리빙넷 여러 가지 이제 협조 제어 구현으로다가 소통하는 도로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컨제션 프리, 혼잡이 없는 그리고 교통사고 원인 및 책임 규명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개선하는 신뢰, 그러니까 배리어 프리, 어떤 장애가 없는 그런 시스템. 양방향 초연결 통신을 구현해서 이제 개인정보나 위치 정보를 보호하고 우선 통신 불감 제고 해서는 끊김없는 통신, 그러니까 딜레이 프리 되는 이런 네 가지의 포프리 사회 구현을 위해서 이 자율주행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요 도로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레벨 4 플러스, 그러니까 레벨 4하고 레벨 5하고 중간 단계쯤이 상용화되는 이런 목표로다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저희가 초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올해 2년 차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정부 상계획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 이런 부분들이 쭉 있고요. 다른 나라들도 여러 가지 이런 주요 정책을 가지고 자율주행 사업들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레벨 부분이 있습니다. SAE라는 거는 이제 소사이어티 오토모티브 엔지니어라는 이제 세계 이제 자동차 학회 같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서 규정한 레벨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보통 좋은 차, 최근에 나온 차는 레벨 3고요. 조금 이제 2, 3년 된 차들은 레벨 2. 그 전에 차량들은 왜 자율주행이 없죠. 그냥 차선 넘어가면 차선 경보 울리고 이러는 거죠 수준인데 레벨 2, 3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제어 기법이 차량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에서 비전 센서나 여러 가지 센서를 가지고 내 차선 이탈했다. 핸들 이만큼 꺾어야지. 아니면은 앞차 간격이 얼마다. 그러면 여기서 제동 잡아야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에 달린 센서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앞에 차의 상황도 알 수 없고 교차로 상황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차들이 계속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운행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나 일부 이제 도심로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죠. 이게 복잡한 데 가면 전혀 되질 않아요. 되게 상당히 불안한 상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레벨 4 플러스 이 정도가 되면은 결국 인프라하고 차량하고 결합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여러 가지 센서 시스템과 관제 시스템들이 있어서 여기서 차량을 제어해줍니다. 예를 들어 열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무선 통신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 보면은 차량의 간격 제어를 해가면서 우리가 모빙 블록 시스템을 쓰잖아요. 그 시스템이
도로로 가는 겁니다. 차량과 차량이 통신하고 차량과 인프라가 통신해서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차량의 제어 명령을 주는 거죠. 버스를 하면서 이제 예산도 좀 늘리고 기술적 난이도도 좀 올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을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R&D 작업으로는 좀 큽니다. 1조 914억 원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요. 정부 지원금만 8,320억을 투입하고 있고 이 중에 국토부가 투입하는 게 4천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이제 국토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들을 개발해서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인데요. 결국은 디지털 도로교통 인프라 융합 플랫폼. 결국 전체적으로 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인프라 센서 기반의 도로 상황 인식. 그러니까 결국은 차량 센서 기반이 아니라 인프라를 가지고 차량을 제어하겠다는 그게 이제 국토부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인프라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AI 기반 교통운영 최적화 기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써서 앞차하고의 간격, 그러니까 차량의 흐름 전체를 관리하면서 차선 변경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관제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통합 운영을 하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의 레벨 2나 3는 앞차, 뒤차밖에 못 보고 있죠. 이런 이제 도로 인프라까지 고민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미래도로 설계 및 실증, 가상 시험 환경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테스트베드 만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똑같이 실물을 저희가 만듭니다. 화성에 혹시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화성에 있는 KCT거든요. 근데 실제 이렇게 저희가 그 건물하고 도로를 다 닦았어요. 이 안에서 자율주행차들이 계속 시험 중에 있고 현재도. 그래서 도로 상황 인지 보도화가 이제 가장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차량만 가지고는 안 되고 도로에 결국 이제 국토부의 주로 영역이 이런 거죠. 환경 노면 센서. 그러니까 이 아스팔트 표면에 여러 가지 센서, 그리고 이쪽 노변에 여러 가지 라이더나 여러 가지 센싱 데이터를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관제를 내는 관제 시스템. 이런 부분들하고 모든 차량이 쌍방향 통신을 통해서 제어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주로 국토부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의 간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디트로이트 다운하고 미시건 이제 애나버 간의 40마일을 대상으로 같이 협력 연구를 진행해서 미국 현지에서도 저희가 실증 테스트를 해서 시스템을 검증한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 앞으로 자율주행이 도입이 되면은 도로가 이렇게 신호등이 있고 차가 이제 결국은 정차했다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커넥티드, 오토메이티드 이렇게 변환되면서 신호등이 없고 단절 없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로 전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목적하는 것은 교통사고 제로화, 교통혼잡 최소화, 에너지 최적화 이 부분을 이런 실증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쪽에서는 인지를 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다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면은 이거를 바로 이제 민간에 보급하는 게 아니라 안전성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빙랩 실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가상으로 만든 도시에서 테스트를 하고 거기서 끝나면은 시범 도시를 선정해서 하나의 타운이 되겠죠. 신도시나 이런 하나의 타운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증해서 다 통과가 되면은 그 이후에 모든 도시에 보급하는 그런 형태로다가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이 먼저 저기 테스트를 하고 이게 끝나면 자율협력주행 여러 이제 차량들이 같이 연계협력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완성이 되면은 결국은 KCT나 시범도시에서 저희가 안정성 확인 평가를 통해서 보급하라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이거 이제 전체 이제 실증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센터에서 전체적인 이제 가이던스를 제공해서 스웨덴 미니 셔틀이나 긴급 차량 통행 지원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이나 조건에서 이런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